92페이지 보시면 물체를 보는 과정과 상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 하냐면 렌즈하고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칠판 한번 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걸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성질 중에 오늘 하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반사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빛이 튕겨나오는 거 반사. 반사를 하고, 우리가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걸 뭐라 그러노? 이런 거를 굴절이라 그러죠. 굴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거 보면 소리를 갖다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 네. 그게 뭐야? 밖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도록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이제 밖에 소리하고 여기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런 거를 간섭이라 그래. 그 다음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라. 빛이 요 뒤쪽은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근데 소리는 이렇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거를 장애물이 뒤쪽까지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를 회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이런 네 가지 성질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인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반사. 들어봤죠, 반사? 책에 보시면 이제 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반사를 이제 이야기하려면 어떤 각도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 여기 이렇게 거울? 면이 안에 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다라면 사과의 빛이 이렇게 오겠죠? 네. 여기는 공기라 그러고, 여기를 예를 들어 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라. 네. 요 두 개가 무슨 면이고, 여기가 경계면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경계니까 경계면이라는 거야.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게 튕겨서 반사된다는 건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뭐냐면, 경계면에 수직이 되는 선. 이게 기준이라 해서 이 선을 법선이라고 그래. 무슨 선? 법선. 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각도가 있지 않겠나? 따라한다. 입사광선. 그럼 튕겨나가는 거는 무슨 광선? 반사광선이라 그래. 이해가 되나? 이걸 반사광선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영어로 들어가다를 뭐라 하노? input. 나오는 거를 output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합니다. 입사각. 요거는 반사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겠나?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그러고, 튕겨나가는 각을 반사각이라 하는 겁니다. 둘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겠노? 같아야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학에서 예외가 없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어떤 법칙이란 말을 쓰고, 예외가 있는 거를 무슨 논, 무슨 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대륙이동 법칙이라 그러나 대륙이동 설이라 그러나 설이라 그러죠. 뭔가 논리 자체가 약간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예외가 없는 거를 우리가 법칙이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사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의 법칙은 반드시 두 개가 뭐 해야 된다? 서로 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빛이 한 개만 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가 오지 않겠나? 말이 없노? 그럼 들어오면 또 여기가 무슨 선이 되고, 법선이 되고, 요건 또 반사광선이 되겠죠? 반드시 입사각과 반사각이 뭐 해야 된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 면이 깨끗한 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케이. 그러면 이 들어오는 광선을 무슨 광선?
입사광선. 나가는 거를 반사광선이라 하죠. 봐봐. 입사광선이 서로 뭐 하다? 서로 병행하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법선이 되겠지. 이렇게 간다는 건 이해되고. 얘는 여기가 법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가겠죠. 입사광선이 뭐 할 때? 나란할 때. 반사광선도 나란하죠. 이런 거를 무슨 반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를 정반사라 그래. 정확하게 뭐 된다? 반사가 되는 거라. 근데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를 보면 이 빛이 요 꼭대기에 딱 부딪히면 빛이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빛이 여기에 부딪히면 빛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이해되겠나?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요만은 여기가 법선이 되겠지. 여기는 경계면에 요게 법선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들어올 때는 서로 뭐 했는데 나란한 거 맞죠? 들어올 때는 두 개의 빛이 서로 나란했는데 이게 튕겨나갈 때는 면이 울퉁불퉁하니까 나란하게 반사가 안 일어나잖아. 이런 걸 어지럽게 반사된다 해서 무슨 반사? 어지러운 반사, 난반사. 이걸 난반사라 그래. 구분이 되겠나?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사과가 있다라면 여기도 사과가 반사돼서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정반사는 한쪽 방향에서만 물체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난반사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방향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걸 글로 써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합니다. 무슨 반사? 정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반드시 뭐하다 서로 같다. 이건 이해되나? 얘도 마찬가지죠. 무슨 각과? 입사각과 반사각이 뭐하다? 반드시 같다. 예외가 없다. 됐습니까? 그런데 정반사가 일어나면 한쪽에서만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건 이해되죠? 그래서 한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거는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나요? 여러 방향으로 물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그럼 우리가 물체를 보잖아. 네. 내 얼굴의 표면과 옷의 표면은 반듯 안 하죠? 울퉁불퉁하죠? 빛이 이렇게 오겠죠? 한쪽만 보이나 모든 방향에서 보이나?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이죠? 무슨 반사? 난반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잖아. 그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모든 방향에서 무슨 반사다? 그것도 난반사다, 이 말이다. 이해되겠니? 그 예를 들면 거울이나 이런 거는 무슨 반사? 정반사. 알겠나? 한쪽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난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 이게 정반사와 난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상이 맺힌다는 거 찾았어요? 찾았나? 이 책의 제목이 은밀하게 좀 돼 있어서. 평면 거울에서 생긴 무슨 거울? 평면 거울. 자, 평면 거울. 우리가 거울이라면 거울의 종류가 많잖아. 평평한 거울이 평면 거울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무슨 거울? 볼록 거울. 여기 뒤로 들어간 거를 오목 거울이라 그래. 볼록 거울이 어디에 있더노? 주차장. 주차장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큰 동그란 게 있죠? 요 길 가다 보이죠? 그거 한번 본 적 있지? 본 적 있죠? 그거 보니까 그 반사되는 게 크게 보이더나 작게 보이더나? 작게 보이죠, 작게. 작게 보이지 않더나? 평면 거울은 그대로 보이는데, 볼록 거울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동그란 거울 있더라, 이거.
그런 것 같죠? 네. 그게 작게 보인단 말은 면적이 어떻게 보인다? 커 보인.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볼록거울을 달아놔야 넓은 범위를 보면서 아 저쪽 구석에서 차가 오구나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평면 거울은 집에 있는 그런 거울이고 이제 무슨 거울이 있겠노? 오목 거울이 있겠죠. 이 오목 거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과에 가면 이빨 치료를 해야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저 거울 같은 거 이빨에 갖다 대고 보죠. 근데 그 안에 이빨이 크다 작다? 작죠? 근데 볼록 거울로 보면 더 작게 보이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무슨 거울로 본다? 오목 거울로 봅니다. 그럼 크게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걸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평면 거울인데 우리가 그냥 큰 제목을 거울의 상이다라고 해놓고 합니다. 평면 거울은 평평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이게 어떻게 보이 실물 그대로 보인다는 건 이해되겠지?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대로 보이는데 좌우가 어떻게 보이노? 반대로 보인다는 건 이해되죠? 실물 그대로 보인다. 그 다음에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인. 작게 보인다. 볼록 거울은 무조건 작게 보인다. 근데 문제는 오목 거울이다, 오목 거울. 오케이? 오목 거울은 거울을 가까이 갖다 대면 거울이 크게 보이고, 오케이? 멀리 하면 거울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죠. 됐나?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낸다라면 어느 거를 낼 것 같노? 오목 거울을 내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나중에 오목 거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자, 오늘은 평면 거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평면 거울입니다. 합니다. 합니다요? 이게 바닥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봐라. 거울. 여기 사람이 서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칩시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사람이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이 보는 거, 눈이 이 발에서 나온 빛을 무슨 사시켜서? 반사시켜서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선이 되노? 법선이 된다는 건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은 그대로 가서 그대로 반사가 어서 돌아오지 않겠나? 요거 이해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라. 여기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서 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발이 어디에 보이냐면 발이 빛이 오는 연장선 여기에 보이는 거야, 발이. 이해되겠나? 그럼 상이 어디에 생기냐? 상이 여기에 생긴다는 건 이해되겠나? 이게 무슨 그림 이상하네. 이렇게 상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실제 상이가 가짜 상이가? 가짜 상이죠. 이는 가짜 상이라 초점이 맺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를 허상이라 그래, 허상.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거울이고, 여기가 실물 알겠나? 여기가 상이죠? 거울의 중심에서 실물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죠. 이런 걸 무슨 상? 허상이랍니다. 연장선을 만나서 보이는 곳에 물체가 보인다. 그래서 거울을 보며 우리가 볼 때 거울의 저 안쪽에 보인다는 건 이해되겠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거울에서 실물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서로 같다. 이것도 이해가 돼.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만약에 내가 뒤로 물러나면 상도
뒤로 멀어진다는 건 이해되겠나? 그러면 사람이 이까지 오게 되면 상도 이래 뒤로 멀어지지 않겠나? 이해됐죠? 근데 내가 뒤로 멀어지는 속도 1m/s로 멀어진다 가정해봐. 그럼 얘도 몇 미터 멀어지고? 1m 멀어지면 얘도 1m/s로 멀어지지 않겠나? 그럼 내가 상을 쳐다보면 내가 1로 가는데 전마도 1로 가니까 내가 저 상을 볼 때는 몇 m/s로? 2m/s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해석 가능하죠? 말이 없노?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평면 거울에 상 해놓고 보면 화분이 보이죠, 화분. 뭐 그런 게 실물 크기하고는 내가 똑같이 보이겠죠? 거리가 같으니까 됐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면 거울은 크기가 마다 서로 같다, 같이 보인다, 됐니? 근데 이게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는 건 이해되죠? 좌우 반대로 보이고 실물까지의 거리하고 상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됐니? 얘가 1m 멀어지면 얘도 1m 멀어지기 때문에 나에게서 상까지 거리는 2m가 멀어진다, 이 말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반사의 법칙이 쉬워.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거는 저 평면 거울하고 볼록 거울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뒤쪽에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